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결혼 준비하다 모든 걸 원점으로 돌려버린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냐고 물어보면 열이면 아홉은 바로 집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예비시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땐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당시 일부 친구들이나 몇몇 지인들이 꼭 파혼까지 해야 하냐 말리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제 결론은 변하지 않았죠. 비록 지금은 전부 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있는데 혹시나 다른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갑자기 확인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 귀찮으시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고 제 결정에 대해서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네요. 일단 상견례를 끝낸 시점은 올해 초였어요. 구정이 지나가고 형식적인 상견 예자리를 가진 후에 본격적인 결혼 및 예물 예단 이야기가 오고 가던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제 남편이 될 뻔한 그 사람은 공무원이었어요. 아무래도 예비 남편보다는 제가 훨씬 일을 시작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 이제 막 돈벌이를 시작한 예비 남편보다는 월급이 꽤 많이 높은 편이지요.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누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할 만큼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비록 제가 월급이 더 많다고는 하나, 아무래도 요즘 시대적인 특성상 안정적인 면에서는 예비 남편과는 비할 바가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지 제가 지금 돈을 더 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누가 더 잘났다라고 편가르기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물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결혼을 위해 모아놓은 돈은 제가 더 많았어요. 예비 남편은 군대도 다녀야 했고 그 후로 3년에 걸친 수험 기간이 있다 보니 그 부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통장에 모아놓은 결혼 자금만 해도 7천만 원이 넘었고 여기저기 분산 투자해 놓은 것들 전부 회수하면 못해도 1억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반면에 예비 남편은 4천만 원을 모아둔 상태였지요. 거기다 하나 추가할 게 있는데 저는 할부가 끝난 중형세단 자차까지 소유하고 있어요. 각자 출퇴근 방향이 다르니 결혼하게 되면 예비 남편도 차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 할부 가격도 고려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저는 결혼 비용으로 1억 3천을 해가는 거고 예비 남편은 앞으로 빠질 자동차 할부까지 고려하면 4천만 원도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굳이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비시 부모님께서 집을 두 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중에 한 곳을 신혼집을 내어주신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별 문제 없을 거라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집이나 돈만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건 아닙니다. 애초에 예비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을 때는 남자 쪽에서 집을 해줄 거라는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그저 그동안 지켜봐온 예비 남편의 품성과 성실함만 보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거거든요. 신혼집을 해주신다는 이야기는 그 후에 들었던 거고요. 아무튼 예상치 못한 신혼집 소식에 저는 뛸 듯이 기뻐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예비시 부모님이 해주신다는 신혼집에 대해 알면 알수록 실망감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20평대 초반의 아파트라 공간적인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일단 위치가 너무 애매했어요. 주변에 그 흔한 지하철역도 없어서 차로 10분을 운전해야 겨우 지하철역에 도착할 수 있는 아주 외딴 곳에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거기다 재개발이나 그 어떤 호재도 있을 만한 지역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땐 솔직히 많이 아쉽더라고요. 솔직히 말만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지 주변 상권이나 대중교통편까지 고려해본다면 경기도에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들 투성이었어요. 물론 공짜로 신혼집을 해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위치면 위치, 주변 인프라 자체도 워낙 보잘것없어서 그 집에서 살림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 그 자체였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선 건물 자체가 아주 오래된 구축 아파트라 들어가서 살려면 리모델링 작업은 필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가 그 집에 살림을 차리는 당사자이니 리모델링 역시 저희 몫이었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해봤습니다. 그래도 서울 내에 있는 아파트니까 제 생각에는 아파트를 팔고 나서 저희가 모은 돈을 합쳐 다른 집을 구하면 어떻겠냐고요. 특히나 경기도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나 차라리 위치를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부모님께서는 상당히 기분이 상하셨다면서 그 아파트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아무것도 안 주시겠대요. 저희가 그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리는 게 필수 조건이라고, 그게 아니라면 저희한테 아무런 지원도 해줄 생각이 없으시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아무런 호재가 없다는 게 어찌 보면 큰 장점일 수가 있다면서 발전이 아예 안 된 만큼 향후에 재개발이나 택지 개발 등 집값이 엄청나게 뛸 수도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지 오래되고 입지가 안 좋은 아파트라서 팔게 되면 운 좋게 그 아파트를 주워가는 사람만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럼 너무 배가 아프시다네요.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 예비 시어머니는 곧 죽어도 그 집의 투자 가치가 엄청나다고 믿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아파트를 그냥 공짜로 주신다고 했어도 받을까 말까한 이런 상황인데 말이 자꾸 바뀌는 게 상황이 점점 꼬여만 가더군요. 특히 집값의 20%에 해당하는 4천만 원을 예단으로 준비하라고 하셨을 땐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추가로 리모델링비 3천만 원에 혼수 비용과 결혼식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저희 보고 하라고 요구를 하셨지요. 저는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자꾸만 저희가 내야 할 비용만 늘어가길래 이분들이 진짜 뭐를 잘못 드셨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아파트의 대출이 6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남은 그 대출금은 결혼하고 저희 부부가 갚아야 한다고 하셨고요. 듣다 못한 제가 대출금까지 갚으라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제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아주 해괴한 논리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2억짜리 아파트에 대출이 6천 남아 있는 거니까 1억 4천 아니냐. 거기다 자기 아들이 모아놓은 돈 4천에 당신들께서 아들이 탈차까지 사줄 거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2억을 맞춰주는 거래요. 물론 아파트 명의는 예비 남편 명의로 할 거고요. 진짜 안 그래도 그 집에서 살기 싫어 죽겠는데 이런 상황까지 되어버리니 더더욱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망설여지더군요. 물론 예비시 부모님 말씀에 틀린 게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제 입장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막말로 예비 남편은 저랑 결혼만 하면 2억짜리 아파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차피 자기 부모님께 증여받을 아파트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반면에 저는 결혼 비용에다가 혼수예단,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여태 모은 돈을 전부 다 써야 한다는 결론이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모아놓은 1억이라는 큰 돈을 모두 쏟아붓고도 제가 얻는 게 뭐죠?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아직 대출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결혼하면 제가 번 돈도 대출금 갚는 데 들어갈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조건의 결혼을 꼭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마구 들었어요. 그래서 예비 남편에게 따로 말을 했죠.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비 남편의 반응은 전혀 예상외였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도둑놈 신보라면서 그런 불만을 늘어놓을 거면 결혼 비용으로 1억 더 들고 와서 말을 꺼내랍니다. 진짜 그 말을 듣자마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예비 남편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자기 부모님 말씀대로 자신은 2억짜리 집을 해오는 건 팩트 아니냐고.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결혼 비용 1억보다 2배는 더 해오는 거 아니냐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더 가지고 올 게 아니면 괜히 부모님이 그냥 주신다는 아파트로 시비 걸지 말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치 이 모든 갈등을 일으킨 게 전부 저 때문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저는 예비 남편에게 계산 좀 똑바로 하라 했습니다. 그 아파트가 2억이라고 네가 해오는 게 2억이 되는 거냐고 어거지로 숫자만 맞춰놓은 다음에 니네 부모님이 내 돈 1억 원 빼먹으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 되물었어요. 솔직히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대출도 6천만 원이나 남은 아파트를 대출금이라도 해결하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명의도 자기 아들 걸로 해주는데 저는 제 돈 들여서 리모델링만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공동명의도 아닌데 무슨 집값의 20%를 예단으로 준비하라는 건지 솔직히 그 말도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노른자 땅에 좋은 아파트를 해주시면서 저런 요구들을 한다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며느리 될 사람 돈으로 아파트 잔금 치르고 남은 돈으로 리모델링까지 하려는 꼼수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른 없는 상황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일단 그 집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그건 신경도 안 쓰이냐 언성을 높였더니 예비 남편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물론 제가 말을 심하게 한 부분도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은 제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어떻게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고
동시에 제가 앞으로 섬겨야 할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인데 말을 그따구로 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 후로 예비 남편은 제 남편이 되기로 한 사람이 맞는 건지 의심이 될 정도로 무조건 자기 부모님의 이상한 계산법을 옹호하고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아예 들을 생각도 없어 보였고, 제가 말하는 본질은 보지 않으려는 채 오로지 제가 자기 부모님한테 말을 심하게 했다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는 죽어라 저를 비난해 대더군요. 이러니 제가 파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비시 부모님이나 예비 남편은 요즘 집 해주는 시댁이 어디 있냐는 소리만 계속 해대는데 인정합니다. 근데 반대로 따지고 보면 제 나이에 결혼할 때 되어서 1억이나 모아오는 여자는 흔한가요? 이 결혼이 어그러지게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사람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자신만만했을까요? 결국 서로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제가 먼저 우리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선언을 했어요. 잠시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 생각을 정리하자고요. 그렇게 며칠 후 중재안이랍시고 조건을 조절해 왔길래 들어봤는데 그때 확실하게 결심했습니다. 이 인간들이랑은 무조건 손절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이죠. 글쎄 현금 예단 액수를 줄여줄 테니 저보고는 남편의 차를 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자기 아들 차에 주려 했던 돈은 대출금에서 해당하는 금액만큼 상환을 할 거랍니다. 그럼 대출금 이자도 줄고 저도 결혼 비용을 더 의미 있는 데 쓰니까 좋은 거 아니냐는데 대체 이 사람들은 제가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멍청이로 보이나 봅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들고 온 것부터가 예비 남편이란 놈이랑은 이야기가 안 통한다 판단해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누가 봐도 조삼모사격 아니냐고요.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처음이랑 달라진 게 뭐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둘째치고라도 제가 1억이라는 돈을 결혼하는 데 쓰는데도 끝까지 공동명의는 안 된다는 이유라도 알려달라 그랬어요. 정안되면 어차피 살기도 싫은 그 아파트는 그냥 두 분이서 노후 대책으로 가지고 계시라고 하고 그냥 저희 둘이서 모은 돈 합쳐서 괜찮은 전세 알아보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하마터면 제 시어머니가 될 뻔한 그 아줌마가 너무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세로 가자는 건 여자 쪽에서 모은 돈으로 집을 하겠다는 말인데 그러면 자기 아들 기죽어서 안 된답니다. 예로부터 남자가 더해오면 더해왔지 여자가 돈 더 들고 하는 결혼이 잘된 꼴을 못 봤다며 우리 아들 처가갈 때마다 기죽어 있게 만들 셈이면 자기도 이 결혼 더 이상 진행시킬 생각이 없다네요. 지금에서 말하는 거지만 처음에 저도 나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꽉 막힌 예비시 부모님 사고방식을 바꿔보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아파트가 싫은 이유도 입이 닳도록 설명했습니다. 투자 가치도 꽝이고 출퇴근도 엄청 힘들어지는데 그나마도 공동명의라도 해주면 저도 생각을 바꿔보겠다고요.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공동명의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고집을 내세우시는데 그 이유 또한 참 황당하기 짝이 없었네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남편 될 사람 명의로 하는 건데 그걸 꼭 공동명의를 해줘야 직성이 풀리겠냐면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시작부터 이혼했을 때 손해볼 거 걱정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든답니다. 이쯤 되니 더 말해봐야 제 입만 아플 것 같아서 사람이 모르는 거라고 저라고 뭐 이 결혼이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어그러질 줄 알았겠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자리를 일어서려 하는데 결국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본심을 털어놓더라고요. 집이라도 아들 명의로 되어 있어야 제가 며느리 도리를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제안이랍시고 일단은 아들 명의로 해놓는 대신에 앞으로 3년 동안 제가 자기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서 그때 공동명의로 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불만이 없지 않겠냐고 하시면서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결혼 가지고 거래를 하러 온 것처럼 취급하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을 돌려 꾹꾹 눌러왔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아줌마가 준비한 카드가 그게 전부냐고. 나도 이번 일로 몇 주 동안 시달리면서 느낀 건데 더 이상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하면서 이제는 진짜로 끝내고 싶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해지자고 다른 데다 집 구해줄 돈은 없으니 투자하다 망한 아파트 하나 가지고 그렇게 유세 부리고 싶었던 거 아니냐 한마디 해버렸어요. 거기다 새 집으로 고쳐주고 대출금까지 갚아놓으려니. 그건 또 아까웠을 거 아니냐며 마침 눈에 콩깍지가 씌여서 모자란 아들놈하고 결혼한다는 여자 돈으로 대출이며 리모델링 그리고 아들 자동차까지 떠넘기려 하셨냐 따졌지요. 멍청한 당신 아들하고 결혼하려 결심했다고 해서
저까지 멍청할 거라 예상하셨다면 아주 크게 오해하신 겁니다. 라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네요. 막말로 그깟 집 안 해준다고 며느리 도리의 소홀할 여자였으면 언젠간 탈이 나도 날 거라는 걸 왜 모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얕잡아 보고는 어떻게든 벗겨먹으려 했던 그 집안이랑 확실하게 손절해 버렸습니다. 그날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밖에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던지요. 여태까지 예비 남편이랑 무슨 의리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떻게든 결혼을 꼭 성사시켜 보려 이쪽은 저쪽은 따져가면서 혼자서 마음고생 꽤나 했거든요. 그 긴 시간을 저 혼자 고민하게 놔둔 그놈도 징글징글하고 거기다 집 하나 해주는 걸로 오만 잡다한 걱정거리 해결해 보려던 그 집 부모라는 인간들도 정 떨어지긴 마찬가지네요. 힘들었던 시간만큼 당분간은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저만의 일상을 즐기려 합니다. 나중에 또 남자를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번엔 꼭 제대로 된 남자와 집안을 골라봐야죠. 긴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